지혜가 필요한 순간 지혜의 전망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소문 많이 들으셨죠? 기초연금 이제 못 받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졌대. 곧 다 없앤다던데?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족들한테서 이런 말들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나 같은 사람은 어차피 해당 안 될 거야. 신청해봤자 떨어질 텐데 뭐하러. 잠깐만요, 여러분. 그 말들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기초연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올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2026년 들어서면서 선정 기준이 대폭 올라갔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월 240만 원 전후, 부부라면 월 388만 원 전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작년에 조금 모자라서 못 받으셨던 분들도 올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정작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안 될 거야 하고 아예 알아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딱 4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기초연금이 정말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문이 더 넓어진 건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둘,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시죠? 이걸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셋, 실제로 떨어지신 분들 사례를 보면서 어떤 실수 때문에 탈락하게 되는지 그 함정을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넷, 한번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신청하는 방법,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고 나시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 이 2가지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정리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기초연금이 폐지된다고요? 아닙니다. 기초연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이제 기초연금 끝난다더라. 자동차 있으면 다 탈락이라더라. 누군가의 말 한마디, 제목 하나가 어르신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불안 때문에 신청조차 미루는 분들 실제로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제도는 움직입니다. 바뀝니다. 커집니다. 죽은 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정부가 매년 숫자를 조정하는 이유, 바로 제도를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숫자로 볼까요? 2014년 기초연금이 처음 시작됐을 때 수급자는 435만 명이었습니다. 2024년엔 650만 명, 그리고 올해 2026년엔 736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게 폐지입니까? 아니요, 명백한 확대입니다. 금액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20만 원대였습니다. 이제는 월 34만 원이 넘습니다. 10년 만에 14만 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줄어드는 제도가 아니라 커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결국 문제는 제도의 생사가 아닙니다. 내가 그 기준 안에 드는가?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기초연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내 손에서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지금 2026년 가장 큰 변화는 뭐냐고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게 문이 넓어졌습니다.
2025년엔 단독 가구 기준이 월 22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월 240만 원 전후로 오를 전망입니다. 부부 가구도 364만 8천 원에서 388만 원 전후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한 해 만에 15만 원 이상이 오른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작년엔 안 됐는데 올해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의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살짝 넘던 분들도 이제는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 이게 바로 2026년의 핵심 변화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어르신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110만 원에서 112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2만 원이 아닙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는 제도적 배려입니다. 즉, 조금 더 일해도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일한다고 손해보는 세상이 아니라 일해도 괜찮은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도적인 세심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 많으셨죠. 이분들을 위해 수급희망 이력관리제가 개선됐습니다. 한번 떨어져도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다시 조사하고 가능성이 생기면 연락을 드립니다. 예전에 안 됐으니 이제도 안 되겠지 그 생각, 올해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가정폭력 피해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경제적 통제나 학대 상황에서도 본인 명의로 기초연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라 노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2026년 기초연금의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폐지도 축소도 아닙니다. 확대입니다. 조건은 완화됐고 문턱은 낮아졌습니다. 조금만 챙기면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세 번째, 결국 관건은 단 하나 소득 인정액입니다.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 그걸 딱 하나가 결정합니다. 바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안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건 부차적이에요. 물론 나이는 65세 이상, 신청은 반드시 직접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도 떨어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바로 이걸 넘겼기 때문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기준이 얼마냐? 2026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월 240만 원 전후,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은 월 388만 원 전후로 전망됩니다. 이 숫자 꼭 기억하세요. 이 안에 들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넘으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소득 인정액이란 게 뭐냐?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왜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이 소득으로 잡히느냐? 이제부터 그 계산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정확한 선정 기준액은 아직 공식 발표 전입니다. 오늘 영상의 금액은 전문가 예측치이므로 반드시 2026년 1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나 복지로에서 공식 발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래 항목들은 해마다 바뀝니다. 캡처해두고 확인하세요. 월 최대 연금액, 단독 부부 가구 선정 기준액, 금융재산 기본공제, 근로소득 기본공제, 주거용 기본재산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고급 자동차 기준 금액, 자연적 소비 금액. 이 수치들을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의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소득 인정액. 도대체 그게 뭐냐고요? 이 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여러분이 한 달에 실제로 버는 돈,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꿔서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 100만 원을 받습니다. 통장에는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이 세 가지를 따로 보지 않습니다. 모두 월 소득으로 계산해서 합친다. 이게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즉, 월급 100만 원은 그대로 잡히고 통장에 있는 1000만 원은 일정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최종 금액, 그것이 소득 인정액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따질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월급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은 없지만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급은 있지만 집도 없고 통장에 돈도 거의 없는 분이 못 받게 되는 것도 그건 역시 불공정합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서 본다. 그게 바로 이 제도의 핵심 철학입니다. 즉, 얼마나 버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까지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이 철학을 이해하면 왜 통장에 있는 돈이나 자동차, 집이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제 자연스럽게 납득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 기초연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제부터는 숫자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딱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소득평가액, 즉 실제 소득입니다. 월급, 국민연금, 사업소득, 이자소득 같은 실제 들어오는 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꿔 계산한 겁니다. 통장에 있는 예금, 집, 토지, 자동차까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한 금액, 바로 이것이 소득 인정액입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이 한 줄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이 구조만 이해하시면 왜 내 연금이 깎였는지, 왜 탈락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여섯 번째, 일을 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먼저 소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소득은 근로소득, 즉 일해서 버는 월급입니다. 기초연금은 일하는 어르신을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을 하는 분들을 위해 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먼저 기본공제 112만 원을 빼줍니다. 그럼 남는 금액은 88만 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88만 원의 30%는 26만 4천 원입니다. 이걸 다시 빼면 88만 원 마이너스 26만 4천 원은 61만 6천 원. 이 금액이 바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실제 근로소득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월 112만 원 기본공제. 두 번째,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이 두 단계를 거치면 근로소득이 크게 줄어듭니다.
즉, 일하는 어르신이 오히려 불이익이 아니라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더라도 실제로는 61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월급이 80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기본 공제인 112만 원보다 적습니다. 즉, 공제를 다 적용하면 0원이 됩니다. 이 말은 곧 월급 80만 원 이하로 일하신다면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일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괜찮다. 노력하는 분이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 이게 바로 근로소득 공제의 철학입니다. 7번째, 통장에 돈이 있으면 연금이 깎이나요? 이제 소득에서 재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재산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바로 금융재산입니다. 금융재산이란 통장에 있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처럼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자산을 말합니다. 즉,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이 금융재산을 계산할 때는 처음부터 전부 소득으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본공제라는 장치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금융재산의 기본공제는 2천만 원입니다. 이 말은 곧 통장에 2천만 원이 있다면 그 돈은 전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통장에 3천만 원이 있다면 2천만 원은 공제로 빠지고 나머지 1천만 원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인간적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나 비상금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생활을 위한 여유 자금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2천만 원을 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여기에는 연 4%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즉, 1천만 원이 남았다면 1천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은 약 3만 3천 원 정도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포함됩니다. 이 공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월 소득 환산액은 최대값형 금융재산 합계 마이너스 2천만 원 곱하기 0.04 나누기 12. 여기서 최대값형 이란 말은 기본 공제보다 재산이 적을 경우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 그럴 땐 0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즉 2천만 원 이하라면 소득 환산액은 0원입니다. 이 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살림을 꾸려가며 사는 어르신들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돈만큼은 걱정 없이 가지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8번째,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크게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뉩니다. 주거용 재산은 지금 여러분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 일반 재산은 임대용 건물, 상가, 토지처럼 자신이 살지 않는 재산을 말합니다.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기본 재산액 공제입니다. 정부는 누구나 최소한의 주거 공간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는 집에 대해서는 비교적 큰 금액을 빼줍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지역별로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즉, 이 금액까지는 주거 안정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어르신이 3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 3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뺍니다. 남는 금액은 1억 6,500만 원이죠. 이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앞서 금융재산과 마찬가지로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고 그 값을 12개월로 나눕니다. 1억 6,500만 원 곱하기 4%는 660만 원. 660만 원 나누기 12개월은 월 55만 원. 즉, 3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계신다면 기초연금 산정 시 월 55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일반 재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기본 공제 금액이 훨씬 작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용 건물이나 토지는 생활 필수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제 폭이 적고 그만큼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커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입니다. 전세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죠. 전세 보증금은 부동산이 아니라 금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금융재산과 유사하게 계산됩니다. 전세 보증금에서 기본 재산액을 빼고 남은 금액의 연 4%를 곱한 뒤 12로 나누면 월 소득 환산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사는 집은 보호받고 여유 재산은 소득으로 본다. 이게 기초연금의 계산 원리이자 정부가 생각하는 공정한 기준입니다. 9번째, 자동차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이번에는 자동차와 회원권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특별한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생활에 꼭 필요한 자산은 보호하지만 사치성 자산은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회원권을 가지고 계신 경우 그 종류와 가액에 따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자동차부터 볼까요? 자동차가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또는 배기량이 높은 차량도 고급차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면 일반 재산과 전혀 다른 환산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재산은 연 4%의 환산율을 쓰지만 고급 자동차는 무려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그 5천만 원 전부가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5천만 원 나누기 12개월은 약 월 416만 원. 이 금액이 매달 소득 인정액에 더해지는 겁니다. 차 한 대 때문에 연금이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다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10년 이상 된 차량은 감가상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재산으로 보고 연 4%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둘째,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아예 제외됩니다. 셋째, 생업용 차량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영업용 택시, 화물차, 배달용 차량처럼 소득 활동을 위한 자동차는 생활 필수재로 인정되어 역시 일반 재산 환산율 연 4%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시가 500만 원 미만의 차량은 완전히 제외됩니다. 정부가 이건 사치가 아니라 이동을 위한 기본 수단이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애인용 차량이나 국가유공자용 차량도 재산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다음은 회원권입니다. 회원권도 마찬가지로 사치성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 콘도, 승마장 회원권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가액이 월 100%의 소득 환산율로 계산됩니다. 즉, 자동차와 동일하게 그 금액 전부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보호하지만 사치성 자산은 보호하지 않는다. 이것이 기초연금의 공정 원칙입니다. 10번째, 실제로 계산하면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실제 예시를 보면서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원리를 알면 아주 간단합니다. 계산 예시 1. 단독가구 어르신 70세 어르신 한 분을 가정하겠습니다. 월급 80만원, 통장 예금 1,500만원, 집 서울 소재, 시가표준액 2억 5천만원, 부채 없음. 먼저 소득부터 보겠습니다. 월급 80만원은 근로소득 기본 공제 112만원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즉, 일을 하더라도 이 금액으로는 연금 탈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금융재산입니다. 통장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2천만원보다 작으므로 역시 소득 환산액은 0원입니다. 이제 주거용 재산입니다. 집값은 2억 5천만원입니다. 서울은 대도시이므로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원을 공제합니다. 남는 금액은 1억 1,500만원이죠. 이 금액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1억 1,500만원 곱하기 4%는 460만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38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은 약 38만원. 2026년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240만원 전후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2부부 가구 어르신. 이번엔 좀 더 복합적인 사례입니다. 72세 부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 국민연금 월 150만원 수령. 아내 소득 없음. 통장 예금 합계 3,500만원. 집 인천 소재, 시가표준액 2억 원. 토지 전주 소재, 공시지가 5천만원. 부채 없음. 먼저 소득을 봅니다. 남편의 국민연금 150만원은 그대로 반영됩니다. 아내는 소득이 없으므로 총 150만원입니다. 금융재산을 보겠습니다. 3,500만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빼면 1,500만원. 이 금액에 연 4%를 곱하면 60만원, 12개월로 나누면 월 5만원이 됩니다. 이제 주거용 재산입니다. 인천은 중소도시로 기본 재산액 8,500만원이 적용됩니다. 집값 2억 원에서 8,500만원을 빼면 1억 1,500만원. 연 4% 환산율을 적용하면 460만원,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3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입니다. 토지는 일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5천만원 곱하기 4%은 200만원,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16만 7천원. 이제 모두 합해봅시다. 국민연금 150만원, 금융재산 5만원, 주거용 재산 38만원, 토지 16만 7천원, 총 소득 인정액 약 209만 7천원. 2026년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388만원 전후보다 한참 낮습니다. 따라서 이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복잡해 보여도 하나씩 따지면 금방 답이 나온다. 이제 여러분도 계산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기준을 이해하는 싸움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소득도 없는데 왜 탈락했을까? 주변에 비슷한 형편인데 왜 나는 안 되고 그 사람은 됐을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초연금은 실제 생활보다 수치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수치 안에서 단 1만 원만 넘어도 탈락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사례는 많은 어르신들이 진짜로 실수해서 탈락한 실제 유형들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기초연금도 한순간에 끊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통장에 갑자기 큰돈이 들어왔을 때 68세 박영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을 맡겨두셨는데 이사를 가면서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았습니다. 통장에는 평소 500만 원이 있었는데 보증금이 들어오며 3,500만 원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직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신청 시점에 통장에 찍혀있던 잔액 3,500만 원이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잡혔습니다. 기초연금 기본공제는 2천만 원이죠. 3,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1,500만 원. 여기에 연 4%를 곱하면 연 60만 원. 월로 계산하면 약 5만 원이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5만 원 정도면 괜찮겠지? 그게 아닙니다. 소득이나 집값이 기준선 근처라면 이 5만 원 때문에 탈락하는 일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신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 시점의 재산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돈이 들어왔다면 생활비, 유료비, 집수리비 등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하세요. 그렇게 통장 잔액이 줄면 다음 심사 때는 기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 만기 환급금이 들어왔을 때. 이번에는 65세 김순자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20년 전에 저축성 보험을 들어놓으셨습니다. 한 달도 빠짐없이 부은 결과 만기에 환급금이 2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평소 통장 잔액은 300만 원이었는데 이제 2,300만 원이 된 겁니다. 기초연금 공제는 2천만 원까지입니다. 결국 300만 원이 초과되고 이 금액의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약 1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1만 원? 겨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은 경계선에 있는 분이 많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240만 원 기준을 단 1만 원 넘으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또 중요합니다. 보험 만기 전에 신청하세요. 신청 시점의 통장 잔액이 기준입니다. 만약 이미 환급금을 받았다면 역시 생활비나 의료비 등 필요한 곳에 먼저 쓰세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 돈으로 새로운 저축성 보험에 재가입하면 그건 소득이 아니라 지출로 봅니다. 통장 잔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세 번째, 차량 교체 후 차량가액 기준 초과. 마지막은 75세 최만수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15년 넘게 타시다가 환경 부담도 줄일 겸 전기차로 교체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차 가격이 4,500만 원.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기초연금에서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은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고급 자동차는 연 4%가 아니라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즉 4,500만 원짜리 차량이면 한 달에 375만 원을 버는 걸로 계산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기준선 240만 원을 훨씬 초과하죠. 결과적으로 그 한 대의 차 때문에 기초연금이 전액 탈락됩니다. 예방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차량 구입 전 반드시 가격을 확인하세요. 둘째, 4천만 원 이상 차량은 피하세요. 셋째, 10년 이상 된 차량은 고급차에서 제외되므로 오히려 오래된 차량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차량이 꼭 필요하다면 시가 2천만 원대의 실용 차량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통장, 보험, 차량. 이 세 가지가 기초연금 탈락의 3대 함정입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모두 신청 시점의 금액으로 본다는 겁니다. 한순간의 타이밍, 단 1만 원의 차이, 그게 기초연금의 당락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이미 들어온 돈은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그 작은 점검 하나가 앞으로 10년, 20년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아, 그때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실제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기초연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타이밍과 세부 규칙을 놓쳤을 뿐입니다. 이 10가지만 미리 알았다면 탈락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수 1. 달력 타이밍을 놓친다.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4월생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걸 몰라 생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십니다. 결과는 한 달 손해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4월에 신청하면 5월부터 받지만 3월에 신청했다면 4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 달 차이가 쌓이면 큰 금액이 됩니다. 오늘 할 일 본인 생년월일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생일이 속한 달보다 한 달 앞서 준비 시작입니다. 그게 당신의 연금을 한 달 앞당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실수 2. 휴면계좌와 증권계좌를 잇는다. 나는 돈이 없는데 왜 탈락이지? 조사해보면 예전에 만든 계좌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전 은행 직원이 권해서 만든 통장, 잊고 있었던 증권계좌, 그 안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남아있으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금융계좌를 전산으로 조회합니다. 심지어 사용 안 하는 휴면계좌도 포함됩니다. 오늘 할 일 은행과 증권사 계좌를 모두 확인하세요. 쓰지 않는 계좌는 해지하고 주식 계좌가 있다면 평가 금액도 미리 파악해 두세요. 기초연금 관점에서 정리된 재산이 지혜로운 재산입니다. 실수 3. 보험 만기가 한꺼번에 몰린다. 저축성 보험 여러 개를 동시에 드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기 시점이 같은 해에 겹칠 때입니다. 보험금이 여러 개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의 통장 잔액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 만기가 겹치면 탈락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오늘 할 일 가입한 보험의 만기일을 달력에 써두세요. 만기가 겹친다면 첫 번째 환급 전 신청을 완료하세요. 이미 받았다면 의료비나 생활비로 사용해 통장 잔액을 줄이세요. 그게 현명한 전략입니다. 실수 4. 차량가액을 확인하지 않는다. 내 차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이 말 너무 자주 듣습니다. 자동차 시가가 4천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에서는 고급 자동차로 봅니다. 이때는 연 4%가 아니라 월 100%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즉 4천만 원짜리 차량은 월 333만 원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 한 대 때문에 탈락하는 겁니다. 오늘 할 일 차량 시세를 검색하세요. 딜러, 네이버 자동차, 엔카 등 어디서든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전 교체를 고려하세요. 또한 10년 이상 된 차량은 제외 대상입니다. 오래된 차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수 5. 전세 보증금 상승을 간과한다. 요즘 전세 보증금이 크게 오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게 기초연금에 영향을 준다는 걸 잘 모르십니다.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 오르면 그만큼 소득 인정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오늘 할 일 전세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갱신 시점과 보증금 변동을 미리 예측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전
전세 계약이 갱신된다면 신청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 6. 대출을 너무 빨리 갚는다. 이제 대출 다 갚았다. 속이 시원하네. 그런데 기초연금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 2억에 대출이 1억 있으면 1억만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대출을 다 갚으면 이제 집값 2억 전부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오늘 할 일 대출 상환을 서두르지 마세요.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대출이 조금 남아있는 게 유리합니다. 신청 후 확정되면 그때 갚아도 늦지 않습니다. 실수 7. 오래된 회원권을 방치한다. 골프장, 콘도, 승마장 회원권 그건 옛날에 사둔 거라 상관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이런 회원권을 사치성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5천만 원짜리 골프 회원권이 있다면 그 가액이 그대로 월 416만 원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오늘 할 일 보유 중인 회원권의 시세를 확인하세요. 가치가 있다면 매각을 고려하세요. 팔고 생활비로 쓰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회원권은 가진 채로는 부담, 팔면 혜택이 됩니다. 실수 8. 부부 재산 쏠림. 남편 명의로 집, 아내 명의로 통장. 각자 따로 관리하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기초연금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부 가구는 두 사람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합산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의외로 합계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 배우자와 함께 재정 현황을 점검하세요. 연금, 부동산, 예금, 보험, 모든 걸 합산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높은 부분을 조정하면 기초연금 기준에 더 맞춰갈 수 있습니다. 실수 9. 변동신고를 제때 안 한다. 차를 새로 샀는데 신고를 안 했다. 부동산을 팔았는데 말 안 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심한 경우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오늘 할 일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재산이나 소득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실수 10. 아예 신청하지 않는다.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이 말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하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는 모릅니다. 게다가 한번 신청해두면 수급 희망 이력이 남아 정기적으로 다시 검토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할 일 65세 이상이라면 오늘 바로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신청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세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실제로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신청부터 재신청, 그리고 이의신청까지 한 번에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 신청 장소는 세 군데입니다. 첫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신청하십니다. 둘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까운 지사에서도 가능합니다. 셋째, 복지로 온라인 신청.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1355로 전화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움직이기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직접 찾아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꼭 준비해야 할 서류. 가장 기본은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면 됩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신청서입니다.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정부가 금융기관에 여러분의 통장, 예금, 주식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전세에 살면 전세계약서 사본, 차량이 있다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국민연금 수령자는 연금 수령 증명서,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이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심사 과정에서 지연되지 않습니다. 3.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전체 흐름. 신청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단계 신청. 행정복지센터나 공단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서류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심사.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금융기관, 부동산, 국민연금 기록까지 모두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걸립니다. 3단계 결정. 심사가 끝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수급 통지서, 탈락 시에는 불수급 사유서를 받습니다. 4단계 지급.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단 65세 생일 한 달 전에 사전 신청을 했다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생일이라면 2월 1일에 신청하면 3월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4. 불수급 사유서 꼭 챙겨야 합니다. 탈락했어요. 끝인가요? 아닙니다. 불수급 사유서가 시작입니다. 이 서류에는 탈락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초과했는지, 재산이 많았는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이 문제였다면 줄일 방법을 찾고, 부동산이 문제였다면 처분이나 분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수급 사유서가 있으면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에 자동 등록됩니다. 이건 정부가 정기적으로 다시 수급 가능성을 검토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상황이 바뀌면 다시 연락이 옵니다. 5. 변동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변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구매나 폐기, 부동산 매매, 큰 금액의 입금, 혼인, 이혼, 사망. 신고는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합니다.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연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나중에 환수나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숨기면 불이익, 신고하면 보호입니다. 6. 전화 상담 이렇게 시작하세요. 전화 한 통으로도 충분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전화하세요. 상담원이 받으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 상황을 간단히 말합니다. 저는 올해 65세가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제 소득 인정액이 어느 정도일까요? 상담원이 묻는 정보들 월급, 국민연금, 부동산, 통장 잔액, 차량 등
정확히 알려주시면 예상 결과를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머리로 아는 건 충분합니다. 지금 휴대폰을 갖고 계시죠? 그럼 그대로 따라 하세요. 지금 바로 실행하면 30분 안에 기초연금 자격 점검이 끝납니다. 첫 번째 미션 생일이 속한 달 1일 알림을 설정하세요. 생일이 언제이신가요? 그 달의 1일, 바로 그날이 기초연금 신청의 출발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걸 놓칩니다. 조금 있다 해야지 하다가 한 달이 통째로 날아가죠. 지금 휴대폰 달력 앱을 여세요.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 1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알림을 추가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마감일 서류 최종 확인하기. 그 한 번의 알림 설정이 당신의 첫 달 연금을 지키는 행동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누르세요. 조금 있다가는 없습니다. 두 번째 미션 내 통장, 내 계좌 전부 확인하세요. 휴대폰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세요. 로그인 마이 페이지 금융정 보조회. 여기서 모든 은행, 증권 계좌가 한눈에 보입니다. 잊고 있던 휴면 계좌, 예전 적금, 잔액이 남은 통장이 다 나옵니다. 그 잔액이 합쳐져서 소득 인정액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단 100만 원이 기준을 넘기는 순간 탈락입니다. 나는 돈이 별로 없어 하시는 분일수록 꼭 확인하세요. 모르면 불이익이고 알면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세 번째 미션 3개월 안에 큰돈 들어올 예정이 있나요? 보험 만기, 전세금 반환, 대출 상환금 입금.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바로 메모하세요. 기초연금은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직전에 돈이 들어오면 그 금액이 그대로 잡힙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으세요. 월 1 보험 만기 환급금 2천만 원 예정. 월 1 전세 보증금 반환 예정. 그리고 이 날짜 전에 꼭 신청을 마치세요. 이 한 줄 메모가 당신의 자격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됩니다. 네 번째 미션 차와 회원권을 점검하세요. 나는 차 한 대밖에 없는데 괜찮겠지? 그 생각이 탈락의 시작입니다. 차값이 4천만 원을 넘으면 그 차 한 대가 당신의 소득 인정액을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자동차 시세 사이트를 열어보세요. 내 차 시가가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10년 넘은 차량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보다 새 차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회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골프장 회원권 하나가 매달 수백만 원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지금 바로 서랍을 열고 예전 회원권이 있다면 확인하세요. 그 종이 한 장이 기초연금 탈락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미션 전세나 집을 바꿀 계획이 있다면 상담부터 하세요. 앞으로 전세 계약 갱신이나 주택 매매가 예정돼 있다면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세요. 상담원이 받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세를 곧 갱신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오르면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단 2분이면 당신의 수급 여부를 바꾸는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미션 서류 폴더를 만들어라. 서류가 흩어져 있으면 결국 미룹니다. 오늘 이 영상 끝나자마자 한 폴더를 만드세요. 이름을 이렇게 적으세요. 기초연금 신청 준비 폴더. 그 안에 넣습니다. 신분증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동산 등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국민연금 수령증명서. 이 5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초연금 신청 예약하고 싶습니다. 예약하면 기다림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한 달치 연금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바로 실행하세요. 이 영상을 다 보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다음 달에도 언젠가 해야지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행동하면 그 언젠가가 바로 내일이 됩니다. 휴대폰을 드세요. 달력 앱을 여세요. 복지로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폴더를 만드세요. 단 30분입니다. 그 30분이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제 진짜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하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평생을 든든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기초연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정 기준은 오히려 넓어지고 있고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언제 움직이느냐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느냐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청해야 받습니다. 기다린다고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혹시 이번에 신청했다가 안 됐다고요? 괜찮습니다. 상황 바뀌면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여러분 이력 관리하고 있으니까 조건 맞으면 다시 연락도 옵니다. 기초연금이라는 건 말이죠. 단순히 돈 몇십만 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평생 일하고 살아오신 그 세월에 대한 사회가 드리는 마지막 감사 인사입니다. 오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세요. 그런 의미가 담긴 겁니다. 그러니 포기는 너무 이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신 김에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모의 계산 한번 눌러보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하고 복지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손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첫걸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든든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가족분들,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